네, 오디오 좀 볼게요. 마이크.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보면은 지금 오늘 단어 중에서 이런 게 나왔을 거예요. 일단은 먼저 제가 설명해 줄게. 포트라는 단어가 뜻이 뭐죠? 네, 항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다면 2층 오늘 단어 남았어야 된다. 어? 정상지어가 된다. 별개로 건너가 빨리. 항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구로 들어오는 게 뭐예요?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임포트라는 말이.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게 뭐죠? 그래서 엑스포트예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이 항구를 옮기면 어떻게 돼요? 옮기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송하는 거죠. 그래서 transport가 수송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transportation이라고 이 ation이 붙으면은 명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운송 자체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항구에서 항구로 옮길 수 있는 이라는 건 뭘까요? 이게 portable이에요. 그래서 portable이라고 하면은 이동할 수 있는 이잖아요. 그래서 이 port에서 나오는 거예요. 항구에서 항구로 옮겨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다른 단어가 보니까 sieve라는 게 나오던데 sieve는 주로 내가 잡아내는 거, 얻는 거, 가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앞에 con이 붙으면 con은 안에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잡아서 안에 두는 거야. 그럼 뭐겠어? 머릿속에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지하다, 인식하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게 밖에 있던 거를 다시 내가 잡아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receive가 되겠죠. 알겠나요? 얻다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가 만들어진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단어 외우실 때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가지고 외울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X와 im도 알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단어 중에 나왔던 게 아마 이게 나왔을 거예요. exclude, include. 그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in, im, 그 다음 x 이런 것들이 어떤 뜻인지를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런 것들로 우리 단어가 뜻이 만들어지는 게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라 라는 겁니다. 다음 이투스를 좀 볼게요. 여기 특강하신 분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자, 봅시다. 여기서 18번의 메인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뭘까요? 여기서 our gym renovation이라고 했으니까 운동하는 공간 뭐지? 헬스장. 헬스장이 리노베이션이니까 뭐 한다? 재개관할 거다. 재개관을 위해서 수리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수리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할 거다? 여기서 멤버십이 나와요. 그러면 리노베이션 하니까 멤버십이 어떻게 되는데? 라는 내용이라고. membership and fees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다. 그래서 모든 멤버십들이 중단되어진. 그러면 여기 이용권이 일시정지되어진다. 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during our closure, all active memberships will reactivate. 그 다음 재활성화되어질 거다. 재활성화되어질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will be extended to compensate for our closure. 우리의 이 폐관하는 동안에 보상 차원에서 연장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보상 차원으로 연장이 되어진다. 그럼 이 정보들을 조합하면 되겠지. 그지? 조합해서 운동을 하는 헬스장이 재개관하느라고 수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동안에 그럼 이용권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많았고 얘는 일시정지가 되어진 다음에 재활성되어지고 그리고 보상 차원으로 연장해 줄게.
그러면 휴가일 동안 우리 회비가 어떻게 되는데? 라는 데 대한 내용이라고. 맞나요? 그래서 답이 3번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알겠나요? 만약에 큐쌤이다 라고 한다면 18번 가지고 좀 더 길게 만들어내겠죠. 어떻게 만들어낼까? 우리가 수능이라는 수능 영어 영역이라는 것을 언어로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수능 영어 영역의 언어는 우리가 단순하게 배고프다라고 말하고 싶어. 만약에. 그럼 배고프다라는 말을 수능 영어 영역에서는 어떻게 늘어놓을까? 저렇게 단순하게 안 나오죠. 어떻게 나오지? 예일대학교의 뭐 임페르니쿠스 모시기 교수의 연구팀에서 확인한 결과 모든 인간 활동으로서의 뇌의 뇌파를 검사를 했을 때 그 뇌파는 이것이 확인되었는지 이것이 검증되었는지는 확인되어지지 않지만 특정 활동에 대한 뇌파 활동이 더욱더 활발해지는 것이 확인이 되어진다. 즉 그러한 활동에 있어서 인간이 그러한 감정적 혹은 정서적 활동을 지속하는 와중에 한 가지 감정적 변화를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 변화가 인간의 대뇌 피질 아래에 존재하는 즉 코르텍스 영역에서의 뇌파 활성도가 높아지는데 그 활동은 결국에 소화작용과 대사작용을 수반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영위하고자 하는 성향을 띠인다. 이질을 한다고. 그래서 뇌파가 졸라 뇌파가 어딘가에 꽂혔단 말이야. 그 어딘가에 꽂힌 게 그게 뭐다? 이게 어떤 신호로서 작용되어지는 어떤 호르몬을 작용하는데 그 호르몬이 결국에 우리가 대사작용을 하고 싶어. 우리가 뭔가 어떤 이제 물질이 소화가 되어졌으면 좋겠어. 라는 그러한 감정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게 뭔데? 우리가 대사작용을 하고 우리가 소화작용을 하는 거 뭐 하는 거야 그거? 밥 먹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인간은 밥 먹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고 배고파요 라는 말 갖다가 이렇게 길게 들어오는 게 수능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 특징을 생각해 보면은 너네 큐쌤이 어떤 식으로 문장을 늘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야. 여태까지 큐쌤이 문장을 막 늘렸던 걸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다 수능 형식으로 늘렸던 거야. 그지?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 제가 전에도 이러한 예시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자 모든 종은 번식을 목표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해. 그지? 뭐 all species on the earth 아니면 on the planet 이런 식으로 막 설명하겠죠. 번식을 최우선의 어떤 뭐 목표로 삼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고2, 고3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이거의 고3 버전.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지? 혹은 부정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지? 종의 목표에 관한 연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종 그리고 특히나 인간의 핵심적 연구 영역 중 하나였으며 그들의 삶의 영위하고자 하는 목표 즉 그들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그 두 가지 모두가 혹은 일치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어떠한 중심적 역할로서 각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정진을 하는 상황이 지어지는데 그 상황은 이것이 자연으로서 부여받은 그들의 천성이일지도 모르지만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그죠? 그것이 정말 천성인지 아닌지는 확인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배적인 주장으로서는 그들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항구적으로 앞으로도 그들의 존재가 부정되지 아니함을 바라는 경향을 띈다. 이질 않는다고. 그지? 존재의 부정이라는 것이 그들이 존재가 부정받는 거니까 사라진다 이 얘기잖아. 한마디로 이게 익스텐션이라고. 그지? 멸종이잖아. 그죠? 존재의 부정은 멸종이잖아. 멸종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향성을 띈다. 그게 바로 모든 종은 번식을 표현한다. 종의 번식, 종의 유지 이걸 얘기하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걸 생각해보면 수능에서 뭘 걷어내야 되고 뭘 필요 없는 걸 빼야 되고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우리 지문들에서. 그러니까 큐쌤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큐쌤 것도 모의사 풀듯이 풀려고 그러잖아.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야. 쓰잘데기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걷어내고 읽어낸다고. 그래서 어떤 게 쓸데없는 것들인지를 읽으면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쭉쭉쭉 잡아나가야 되는데 그게 주로 어떤 걸 잡으면 보이냐면은 이런 심경 이런 거에서는 그걸 설명 안 할 거지만 주로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냐 바로 동사 부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주어와 동사를 찾으면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이걸 찾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누가 뭐 하는지만 여러분들이 정보를 정리해 놔도 얼추 얘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나가고 있느냐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봅시다. 요거 같은 경우 어떻게 풀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신경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 정도를 자릅니다. 잘라서 여기서 뭐라고 봐야 돼요? 자, 여기서 my heart, 내 심장이 뛰어요. 자, 심장이 뛴다. 심장이 두근두근. 뭐죠? 긴장감. 긴장감이니까 뭘 볼 수 있을까? 뭐 nervous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scared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겠죠. 맞나요? 그 다음 마지막에 봅시다. 마지막에 보면은 I yelled in triumph라고 나와요. 자, triumph가 뜻이 뭘까요? triumph. 김규희식 학생? 자, triumph는 승리라는 뜻이에요. 승리. 혹은 전쟁을 이긴 개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개선하다 할 때 말고 개선문 같은 거 얘기할 때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개선문이 영어로는 뭐냐면 The Arch of Triumph예요. The Arch of Triumph라고 하면 개선문입니다. 이게 원래 프랑스어로는 Le Arc거든요. L'Arc de Triomphe이에요. 네, L'Arc de Triomphe. 그래서 얘가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 그러면 승리감이니까 얘는 지금 성공한 거잖아. 그래서 막 기 날뛰고 있죠. 그럼 뭐가 돼요? 얘는 overjoyed. 얘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왜 이렇게 더럽냐? 칠판이. 특강 때 뭐 하신 거지? 자, 이제 주장입니다. 주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실제 시험에도 종종 등장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주장 파트부터는 조금 더 문제를 좀 꼼꼼하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까라는 걸 좀 고민할 겁니다. 먼저 소재부터 파악을 해봅시다. 소재 파악 우리 어디서 파악할 수 있어요? 첫 문장에. 첫 문장에서 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경우. 자, 어떤 경우다. 어떤 경우냐? People want to help you or work with you. 자, 사람들이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여러분하고 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래요. 이게 지금 소재예요. 이 소재에서 글이 어떻게 가지쳐가 나가는지, 가지쳐 나가는지, 예, 요걸 좀 아유, 참. 자꾸 눈에 띄네, 그룹프. 괜찮아. 아까부터 박력 넘쳤어. 박력도 넘치고. 뭐라고? 뭐라고? 자, 그럼 이 소재에서 어떻게 글이 흘러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바로 등장하냐면 이걸 막 역접을 잡아주면서 갑자기 전환을 하기 시작해요.
They can't. 그들이 그러지 못할 거래. 자, 그러면 도움과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언제? If you insist. 너가 계속해서 주장한다면이야. On holding on to tight control. tight가 뭐지? 응? 응? 빠듯한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면 꽉 쥐는 통제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야. 컨트롤이니까. 이거 몰라도 돼요. insist를 몰라도 돼요. 그러면 요거만 봐도 꽉 통제하려는 경우에는 도움과 협업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으로 가보는 거야. 그럼 결론으로 가보면서 이 결론에서 여러분들한테 뭘 말하는가 이걸 좀 보면 되겠죠. 그죠? 이거에 대한 결론은 바로 뒤에 이어질 거예요. 요거에 대한 결론은. 그럼 봅시다. The more you let go. 자, 요거 더비더비 구문이죠. 더 많이 여러분들이 내려놓을수록 the more people will surprise you.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놀래킬 거야. 그러면 내려놓음. 그러면 놀라운 상황이 펼쳐질 거다라는 얘기인데 봐봐요. 꽉 쥐고 있으면은 도움과 협업을 여러분들이 이제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놀라운 상황은 언제 내려놓는 경우야. 즉 반대 케이스죠. 반대 케이스에서는 이게 없었던 것이 다시 놀라운 상황은 생긴다 이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놀라운 상황, 즉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는 상황, 협업을 하려는 상황이 더 많아질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뒤에 그러면 주장까지 다 나왔으니까 역접이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글이 전환이 되어진지 보면 되는데 여기서 대강부터도 역접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 내용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가장 맞는 내용을 찾아나가면 된다고. 그럼 뭐겠니? 움켜주지 말고 더 보상을 위해서 내놓아야 한다. 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죠? 그럼 마지막에 얘가 맞는지 부합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자, 그럼 뭐예요? 자, 여기서 무엇의 전략? 관용이라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your reputation will spread. 여러분들의 명성이 퍼져나갈 거고 그리고 you may be amazed. 놀라게 될 거래요. At what you get in return. 너가 보상으로 무엇을 얻는지를 보고서 놀라게 될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용적 태도를 취하게 되면 그럼 여러분들이 더 명성이 높아질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상도 커질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뽑아놓은 정답과 일치하죠. 그래서 1번 고르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흐름을 잡아나가야 하는지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요거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똑같아요. 큐센 문제도 똑같이 흘러갑니다. 이런 구조로. 똑같은 구조로 흘러가요. 거기에 분명히 큐셈이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글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소재에 대한 보충 내용을 확인해보고 그걸 결론을 보면서 이게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 지문이든 내신 지문이든 영어라는 지문 자체가 한국식 영어 자체는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어요. 항상. 나 녹화 시작했지? 아, 오케이. 오늘 다 남아서 못 하시면 내일 오셔야 돼요. 무슨 제시야? 너는 이 다음에 수업이 없잖아요. 너는 이 다음에 수업이 없잖아요. 미친 새끼. 아, 죄송해요. 아! 그 까만 게 나올걸요, 아마. 아, 그리고 저기 그것도 나올걸요. 샤프. 샤프 나올 거예요. 볼펜 다른 색이 별로 안 나올 거예요. 까만색밖에 안 나올 거예요. 네, 다 썼거든요. 빨파 안 나오죠. 빨이에요. 아, 빨간색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빨간색이에요.
레드. 네. 코르테솔, 코르티스. 네. 네? 뭐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해주는 수업은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고 정보를 어떻게 취합하고 정보를 어떻게 정리하고 머릿속으로 뭘 정리해서 답을 도출해 나가야 하는지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할 겁니다. 나 진짜 뭐야? 다음 주. 네, 다음 주에 홍예원 복귀하고요. 심지용도 복귀합니다. 박진우 복귀라고 하긴 하는데 솔직히 못 믿겠어요. 일단 네, 믿음이 안 가요. 지금 9월 19일부터인가? 17일인가? 네. 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초월고가 9월 17일부터거든요. 그리고 광주고가 10월 첫 주부터예요. 그 다음 중앙고하고 경화가 10월 둘째 주예요. 그래서 저는 씨뿔에 7주간 일요일 보강을 해야 돼요. 평상시라면은 4회만 일요일 출근하면 되거든요. 그래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일단 초월은 뭐 일요 보강을 은서쌤이 해주시니까 쌤 근데 어차피 광주고도 안 하고 중앙고 경화고 다 안 하는데 쌤이 해주시면 안 돼요? 뭘요? 중앙 광주 경화를 안 겹치는데 쌤이 해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안 겹치니까 쌤 그날 시간 뺄 거 아니에요? 시간 비는데 저희가 다른 쌤 수업 봐가지고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 결과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길게 일요일마다 나오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게 그 노동청 그 노동 기준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자진은 자살이에요. 예. 자진이라는 것은 자살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뭐 또 뭐 왜? 어머나 감사합니다. 벌써 8일이 지났는데. 이번 주 금요일 제 생일이니까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happy happy belated birthday. 글씨체 진짜 예쁘시다. 얘는 H가 막 팔로 보이고 이게 훨씬 더 보기 좋다. happy belated birthday 라는 겁니다. 예, 늦게 축하드리는 생일이라는 뜻이에요. 생신 때 뭐 하셨나요? 애 봤습니다. 생신 때 애 봤습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원래 격식 있는 자리에는 필기체를 쓰는 게 맞아요. 격식 있는 편지나 이런 데에는. 그래서 실제로도 편지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쌤, 응? 규쌤이 저희한테 필기체 쓰라고 프린트 주고 시키거든요. 응. 이거 수업 시간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필기체요? 그 양반 되게 격식 차리나 보네. 굳이 베타 비슷하게 B를 이런 거 쓰라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나 하고 말고.
근데 본인도 필기체 별로 못 쓸 텐데. 아 진짜. 좀 쓰긴 해요. 이게 사람마다 필기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편지를 받았을 때 저희는 문맥으로 알아봐요. 저희도 문맥으로 알아봐요. 자, 이게 뭐게요? I예요. 예. 이게 I고요. 이게 T고요. 근데 숫자 4 아닌가요? 숫자 4? 이게 J고요. J예요, J. 그다음 요건 Z예요. 네, 이게 Z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쓰겠죠. 뭐 아 이건 알아볼 수 있겠다. by adopting strategy 저게 S예요? 네, of 요게 S예요. 네, 이게 S예요. 그리고 요게 R이에요. 저 누구끼리 쓰는 거예요? 이게 R이에요. R. 소문자 R입니다. 소문자 R. 네. 저건 알아요, 저거. 뭐 저건 알아요. 소문자 아닌 거 알아요. 저것도 주쌤이 쓰라고 시켰어요. 그다음 요렇게 그다음 요렇게 그다음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밑에다가 또 뭘 써? 밑에다가 요렇게 쓰면은 이제 R이 되는 거예요. 대문자 R. 이런 식으로. royal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네. 이게 왜 이렇게 쓰는 거냐면 흘려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흘려쓰잖아요. straightforward. 이렇게 흘려쓰기 위해서 쓰는 건데 페인이 쭉쭉쭉 이어지게끔 하려고. 그거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거. 네. 본인들이 뭐 외교 문서 읽을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뭐 다른 걸 읽을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읽을 거 아니기 때문에 그 필요 없어요, 사실은. 네. 이거 안 하면 청소를 시키겠대요. 하라 하세요. 하라 하세요. 자, 요거 함축음의 추론 문제입니다. 자, 함축음의 추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이 밑줄 친 아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밑줄이 있는 부분부터 조금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자, 보면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요. 왜냐하면 얘 절과 이 절이 좀 다르니까. 보면 It's a mistake. 실수다. 뭐가 실수인데? 요게 지금 가주어, 진주어잖아요. 그러면 to assume 부분이 진주어겠죠. to assume. 그러면 가정하는 게 요게 실수래요. 뭐라고 가정하는 거야? More is better. 더 많은 것이, 더 많이가 더 좋다. 라는 이러한 가정은 실수이다. 그럼 이게 어떤 상황에서 실수인지를 잡아주는 게 앞내용이에요. 깨세요! 네. 앞내용이에요. 앞내용이 when it comes to 라고 했으니까 이 when it comes to는 뭐뭐에 관해서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관해서? The firing of our neurons. 자,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뉴런의 발화란 뜻이에요. 자, 뉴런의 발화. 뉴런의 발화가 뭘까? 뉴런이 활성화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자, 근데 뉴런이란 걸 한번 생각해보자. 뉴런은 대체 뭐예요? 신경세포, 그죠? 뇌세포 혹은 신경세포를 의미합니다. 이게 발화되었다는 뜻은 이 뇌세포나 신경세포가 활성화가 되었다라는 뜻을 얘기하죠. 맞나요? 이걸 한번 상상해 볼게요. 뇌세포, 신경세포가 활성화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언어로 하면은 고능한 상태가 됩니다. 고능한 상태겠죠. 맞니? 생각해봐. 뇌가 팽팽팽 돌아가. 뇌세포가 아주 그냥 막 시부리 졸라 바쁘게 막 활동을 해. 그럼 어때?
고능한 상태 아니야. 맞죠? 그러면 고능함에 있어서, 고능해짐에 있어서 더욱더 많이가 더 좋다라는 게 실수다. 즉, 더욱더 많은 이 뉴런의 발화 혹은 더욱더 많은 무언가가 이게 더 좋다라는 게 이게 실수다. 즉, 뉴런의 발화가 더 좋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즉, 더욱더 고능해지는 상황에 있어가지고 더 많은 것이 별로다 이 얘기예요. 맞나요? 그냥 더 많은 것이 대체 뭘 많은 걸 얘기하고 있느냐 이걸 찾아봐야 된다고. 그 앞 내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면은 앞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The mind of the experienced book reader. 자, 경험이 많은 독자의 마음 상태는 고요한 상태이다. Not a buzzing one. 시끌시끌한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경험 있는 독자의 마음 상태. 평온함이죠. 근데 이제 평온함이 의미하는 게 뭘까라고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평온함이 뭘까? 그 다음에 앞에서 또 요거 볼게요. 앞에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 나오면서 법부터 역접이 잡혀요. 법부터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While Johnson's diagnosis is correct. 존슨의 이 diagnosis는 뭐예요? 진단이에요. 존슨의 진단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맞음에도 불구하고 맞는 반면에 his interpretation of the differing patterns of brain activity is misleading. 자, 그의 해석이에요. 무엇의 해석인데? 달라지는 패턴입니다. 뇌 활동의 달라지는 패턴의 그의 해석은 잘못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 뒤에서 설명해 주겠죠. 그 뒷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It is the very fact. 사실이다. 뭐가 사실인데? Book reading. 책을 읽는다는 것은요. understimulates the senses. 우리의 감각을 덜 자극한다. 그러면 이 책을 읽는다는 이 독자의 마음이 평온한 이유가 뭐 때문이다? 감각의 자극을 덜한다. 아, 그러면 덜한다, 적다라는 게 더 많이가 더 좋다는 게 실수니까 덜한 게 좋다. 그러면 감각이 덜한 게 좋다라는 거로 성립이 되어지죠. 맞나요? 왜냐, 여기서 지금 뭐가 더 많은 것이 더 좋다라는 가정은 실수라 그랬어요. 즉, 이걸 생각해보면 더 많은 것은 더 좋지 않다가 돼버린다고. 맞나요? 실수를 했으니까. 그러면 적은 게 좋다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적은 거에 대한 내용이 뭐밖에 안 나왔는데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 적은 경우밖에 안 나왔다고. 그게 바로 독서라면서요. 근데 독서는 우리 누구나 다 좋은 활동이라는 거. 뇌가 더 활성화되어지는 활동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고능해지는 방법이라는 걸 알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답일 수밖에 없다? 더 부드러운, 더 적은 정신적인 자극, 독서의 정신적인 자극이 better benefits, 더 이득을 준다. 우리의 지성에. 라는 5번이 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걸 조금 제가 풀어서 설명하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자,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릴스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다 손들어 새끼들아 빨리. 릴스 좋아한다. 쇼츠 좋아한다. 저 손 안 들지? 니 릴스 안 보나? 니 앞으로 릴스 금지야. 휴대폰 압수 씨부레 같은 거. 보지? 아주 좋아 죽죠? 평생 압수? 자, 릴스, 쇼츠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어떤 감각적 자극을 제공해요? 일단 시각, 청각. 그죠? 그리고 다양한 형형색색 시각적 정보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색깔. 자, 근데 책을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프린트 봐보세요. 뭐밖에 없어요? 시각밖에 없고 또. 예, 그것밖에 없어요. 그죠? 평온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싫어해요. 그죠? 여러분들 싫어해요. 그죠? 평온합니다. 그죠? 오히려 이러한 자극이 더욱더 훨씬 더 마일드한 자극이 여러분들이 고능함을 도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게임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능해지나? 게임 잘하는 사람 보고 여러분들 고능하다 그러나? 페이커 제외. 그렇다 하나? 그렇지.
베이컨은 신이니까. 신을 제외하고 게임 많이 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고능한 사람이가? 그렇지 않아요. 에? 롤 마스터 찍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고능한 인간이야. 와 씨브레니 마스터로 졸래 고능하네. 나 하나 안 한다 이 말이야. 그죠? 근데 책을 읽어내고 논문을 읽어내고 그러면서 거기서 필요한 정보를 속속속속 막 뽑아내고 본인이 지식을 막 뽑아내고 정보를 추출하고 이런 거 보면 뭐라 그래요? 와, 얘 고능하다. 와, 얘 똑똑하다라고 하잖아. 지성은 거기서 온다는 거야. 이런 무식한 나부리들아. 맨날 아이돌 이런 요즘 맨날 스토리 올리는데 쌤도 고정하진 않으시. 그 스토리는요. 보는 거 머리가 그 스토리는 말이죠. 그렇죠. 하소연이죠. 예. 절대 이 가을에 볼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한 소리 없는 아우성이랄까? 예. 가을에 보지 못하는 경기에 대한 안타까움, 슬픔, 약간 뭐 그런 거죠. 제가 좋아하는 야구 경기를 오래오래 보고 싶은 마음을 부정당한 느낌. 마치 이 어린아이에게 아주 소중한 아주 소중한 장난감을 뺏어버리는 느낌. 예, 뭐 그런 느낌이 있죠. 야, 이거 완전 빛이구나. 빛이었구나. 노란 거 묻은 줄 알았네. 그래서 답이 5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밑에. 자, 요거는 주제를 찾는 거예요. 주제. 자, 그럼 주제를 찾기 위해서 일단 소재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어라? 저 거미 뒤졌네. 좋은 것으로 가거라. 아멘. 요거 먼저 소재부터 파악해 볼게요. 소재를 파악하자면 여기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날로그 포토그래피가 나와요. 포토그래피. 그러면 사진 기술이구나. 그러면 디지털과 아날로그, 디지털 기술과 그 다음에 아날로그 사진. 그러면 이 기술 또한 사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둘이 비교하는 집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맞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냐? 디지털 사진과 아날로그 사진에 대해서 내가 아는 정보가 뭐냐? 라는 걸 떠올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아날로그 사진과는 좀 거리가 좀 멀 겁니다. 그죠? 본인이 필름 카메라 써본 사람들 봐. 폴라로이드 아니다. 그 폴라로이드고. 현상시키는 거예요? 예. 폴라로이드 말고 이렇게 동그란 통에 들어가지고 요만한 동그란 통에 필름이 들어가지고 그 필름이 한 30번 정도 찍을 수 있어요. 사진기로 탁 찍으면 사진이 찍히고 윙 하고 돌아갑니다. 다음 필름을 넘기는 거죠. 사진이. 왜? 본 적이 있어요. 살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그 일회용 필름 카메라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편의점이 아니지 마트 같은 데 팔았거든요. 동네 막 사랑 마트 이런 데 있잖아요. 알죠 그런 거? 예. 사랑마트가 있어요. 뭐 이렇게 약간 좀 옛날 아파트들이나 이런 데 앞에 보면은 꼭 마트 하나씩 있잖아요. 무슨 슈퍼 이런 식으로 뭐 사랑 슈퍼 이런 식으로 있어요. 뭐 희망 슈퍼 이런 식으로 있어요. 예, 그런 데서 꼭 이제 챙겨서 갔거든요. 사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저희 어릴 때죠. 저는 아날로그, 디지털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드물죠. 예, 신기한 사람이에요. 예, 신기한 사람이에요. 예, 드물죠. 아날로그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드륵 해가지고 이렇게 탁 찍고 그리고 웽 하고 돌아가요. 근데 또 드륵 하고 또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필름에
그 빛을 담아내가지고 빛을 이 화학 물질로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필름에다가. 그러면 그 필름을 다 쓰잖아요. 그럼 그 필름을 뽑아요. 카메라에서. 뽑아가지고 그거를 들고 줄레줄레 갑니다. 이제 사진관으로 이렇게. 예, 왜요? 사진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가서 사진 인상해 주세요. 이러면은 사진을 그 필름을 어디 담그느냐? 그 암실 있잖아요. 암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암실. 그 암실에 가서 이상한 빨간색만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방에서 그거를 물에 오래 담가놔요. 예. 그러면 이게 현상 되게끔 이제 필름이 이렇게 모양이 딱 올라오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사진 인화된 거랑 필름을 같이 줍니다. 이렇게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예, 같이 줍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아날로그 사진이라는 것은 수정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한 번 조지게 찍었으면 이게 평생 조지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슉 하고 찍었으면은 이 사진도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디지털 사진은 어때요? 예. 조작이 가능해요. 또 조정도 가능해요. 그죠? 그리고 이게 조작이 됐는지 안 되는지 요걸 심지어 알 수도 없게끔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럼 봅시다. 자, 여기 traditional analog photographs 빨간색을 볼게요. 자, 이런 전통적인 아날로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마크를 가지고 있대요. 흔적을 가지고 있대요. physically made,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by light, 빛에 의해서. 그래서 to the chemical emulsion, 화학적인 어떤 감광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 화학적인 에멀전은 뭔지 알죠? 에멀전으로 남는데요. 종이 위에다가. 근데 디지털 이미지는요. 대신에 produce, 만들어진대요. 뭐 함으로써? By translating light into information. 정보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숫자 코드로 만들어진대요. 왜? 디지털이니까. 디지털은 주로 몇 진법을 사용하죠? 이진법을 사용해요. 그죠? 그래서 수많은 1과 0으로 이루어진 정보로, 숫자적 정보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둘을 가지고서 이 둘로 뭘 지금 얘기를 할 거냐. 이 둘을 얘기 가지고서 결론을 뭐라고 이제 얘가 잡아주고 있냐면은 결국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 때문에? Because of this inherent manipulability. 이런 조작 가능성 때문에 many at this time,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feared, 두려워했대요. 뭘? 다 digitization, 디지털화가 abandoned analog photograph is assumed indexicality. 이게 뭐냐면 진실성입니다. 오늘날의 디지털화가 이 아날로그 사진 기술의 가정되어진 진실성, 예측되어지는 진실성을 버린 것이 아니냐. 그러면 디지털 기술은 그러면 얘는 뭐예요? 진실성을 상실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맞나요? 진실성을 상실했다. 그러면 진실성에 대해서 결국에 지금 진실성이라는 이 가치를 위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5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무슨 말인지? 딱 지문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거는 누구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주제에서는. 그 남의 펜으로 뭐 필기책을 연습합니까? 그거 지금? 에? 뭐요? 네. 몰라요. 2.2%요. 진짜. 네, 무튼 필기체로 제가 사인할 때 보면은 필기체를 써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인해 주잖아요, 가끔씩. 그때 보면 제가 이렇게 쓰죠. 예. 이게 J예요. LEE예요. 일부러 소문자로 성을 쓰고 제 이니셜을 쓰는 거예요. 예.
유튜브에 치면 다 나오죠. 원래 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네. 원래 쓰면 이렇게 되겠죠. 제 필기체로 이름이. 그래서 LG. LG. 롯데 자이언츠. 예쁘다 했잖아. 롯데 자이언츠. 네. 그게 되는 거죠. 다음. 자, 23번은 글의 주제죠. 23번. 자, 요지나 주제 같은 경우는 얘가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무엇을 소재를 가지고서 어떤 이야기를 펼쳐 나가느냐. 그럼 소재를 좀 찾아봅시다. 소재를 보면은 여기서 상황값이 주어져요. In a purely oral culture. 아, oral culture는 뭐냐면 우리 구두 문화예요. 구전 문화죠. 자, 구전 문화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전 문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근데 구전 동화 이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 문화 자체가, 우리 생활 자체가 구전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규식이한테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규식이한테, 규식아, 야, 내가 전에 돈 빌려준 거 있잖아. 1억 원. 그거 좀 갚아줄래? 했더니 규식이가 그러겠죠. 아, 1억 원이라뇨, 선생님. 저는 3천만 원 빌렸는데요. 기록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반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전 문화라는 걸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하는 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in a purely human culture, thinking is governed. 사고, 구전 문화에서의 사고, 생각이구나. 생각이라는 것은 is governed, 지배되어진대요. by the capacity of human memory. 무엇의 능력? 기억 능력에 달려 있구나 라고 지금 정리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죠? 구전 문화에서의 사고와 생각은 기억에 의존되어진다. 기억에 의해서 지배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이제 쭉 우리가 내려가 보는 거예요. 내려가서 결론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결론부에서 laws, records, transactions, decisions, traditions. 뭐죠? 법률, 기록, 거래, 결정, 문화, 아니 전통이에요. 그죠? 그럼 모든 것들이 that today would be documented. 오늘날 기록되어질 모든 것이, 기록될 모든 것이 in oral cultures. 아, 지금 조건이, 같은 조건이 나왔네요. 그죠? 구전 문화에서는 had to be, 얘는 그냥 넘기도 되고요. composed in formulaic verse and distributed in by being sung or chanted aloud. 구전 문화에서는 어떻게 되어야만 한다? 이런 뭐로 만들어진 상투적인 표현을 모임이라든가, verse는 하나의 verse를 얘기하는 거잖아. 하나의 어떤 말의 모임, 그죠? 이 상투적인 표현들로 이루어진 말이라든가, 아니면 노래 불려야 한다든가, 혹은 chanted, chant가 뭔지 알죠? chant. 특히 왜 우리 교회에서 많이 chant 많이 얘기하잖아요. chant 시간. chant는 이렇게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 기도문 외우는 것처럼. 예, chanted. chanted aloud. 크게 말로 읊조려져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러면 기록될 모든 것이 오히려 뭘로 구성되어진다? 말, 그리고 상투적 표현, 노랫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다. 즉, 대체 어떻게 구전 문화에서 기록되어지는 것들을
대체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대체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과 가장 유사한 걸 골라보시면 돼요. 그럼 상황이 잡혀 있는 게 여기 나오죠. 구전 문화에서 정보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방법, 언어적인 장치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답 1번밖에 안 되죠. 알겠나요? 3번은 한계예요. Limitations of oral tradition. 구전 문화의 한계죠. In transmitting knowledge. 정보의 전달에서. 정보 전달이 안 된다고 여기서 말한 적이 없어요. 정보 전달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 현재의 문화에서는 기록되어져야 하는 것들이 다른 방법들로 기억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한계가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1번 답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아, 나이가 들더니 무릎이 아주 그냥. 여러분 방학 잘 보내셨나요? 제가 방학 때 여러분들 일부러 숙제도 좀 적게 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여러분들이 안 할 걸 알아서 네, 일단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솔직하게 손 들어봐 한 사람 쟤는 잤어 방학 때 내내 진짜 했어요. 저는 무슨 효과를 보였어요. 진짜 자다 깨가지고 저 했어요 역정을 내시네요. 또 한 사람 없죠? 2명 끝. 그 했다이도 안 믿으실 거죠? 뭘요? 중거리 자신은 믿죠. 네. 안 하셨죠? 했는데요. 아이템을 했는데요. 어제 광주고 수업을 하다가 체벌에 대한 얘기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제 시대에 학교에서 체벌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 있었죠 당연히. 그걸 그 친구들이 못 믿더라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나 보더라고. 아니 체벌을 하면은 쌤한테 대들면 되지 않냐 라고 하던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90년대생이 겪어온 길은요 다릅니다. 예, 달라요. 일단 어른한테 말대답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요즘 보면은 약간 격세지감을 좀 느낍니다. 요즘 보면은. 그게 좋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거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그 당시는 낭만과 야만이 공존하던 시대예요. 예. 범죄와의 전쟁. 낭만과 야만이 정말 공존하던 시대인 게 약간 이런 사례를 보면 되는데 제가 오늘 쇼츠에서 봤어요. 쇼츠 제목이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낭만과 공존이 이제 낭만과 야만이 공존하던 시대 하면서 이제 90년대생들이 살아온 그런 어릴 적의 여름 휴가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졸린 것 같아가지고 다른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름 휴가 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름 휴가는 주로 어때요? 시원하고 그냥 그 계곡 같은데 그냥 물 떨어지고 아니면 뭐 다슬기 잡고 뭐 바다를 가고 뭐 그죠? 예. 뭐 호캉스 가고 리조트 가고 이런 거죠. 예. 자, 90년대생들이 살아온 시대. 뭐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 이때쯤. 그때쯤의 한국의 시민 의식은요. 중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진짜로 계곡을 가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지금 일단 그 계곡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계곡을 검색을 하죠. 이 계곡을 갈 수 있냐 없냐,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그리고 거기서 취사가 가능한지 이런 거 검색을 하잖아요. 그때는 검색 자체가 안 돼요. 왜냐? 검색을 할 게 없거든요. 인터넷이 있어 뭐가 있어? 없어요. 예. 그냥 어딘가에 계곡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곡을 가면은 몇백 명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고 어디든 돗자리가 펴져 있어요. 그러고 계곡에서 미친놈들이 브루스타에다가 삼겹살 올려갖고 고기를 구워 먹고 있어요. 그럼 기름 다 흘러가겠죠. 거기에. 기름 다 흘러가겠죠. 그러고서 아재들은 또 이제 그 자리에서 또 술도 한잔하고 있죠. 아재들은. 우리네 아버지들이죠. 예. 그러면은 한 오후 한 2시쯤 되면 이제 공무원들이 한 두세 명 옵니다. 아, 여기 지금 여기 취사하시면 안 됩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막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술 취한 아재들이 다 나와요. 아니,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한 오후 2, 3시쯤 됐죠. 아니, 그러면은 다시 밤부터 앞에 나와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미리 해놓던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몇백 명이 다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바다 가기 전부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해운대예요. 해운대는 앞에 도로도 있죠. 그죠? 백사장 가기 전에. 그죠? 바다는 이미 꽉 차 있고요. 백사장 가기 전에 있는 도로 있죠. 그 도로 사이사이에 보면 이제 뭐 대기한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거기에 곳곳에 돗자리 펴고 앉아있는 아줌매들, 아이씨들이 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그래서 수박 까먹고 있고, 거기서 브루스타 켜가지고 또 고기 구워 먹고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예. 날씨가 덥다. 열대야가 나왔다. 열대야가 제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열대야가 처음 한국에서 언급이 되어졌던 게 90몇 년도예요. 97, 8년도 이쯤일 거예요. 열대야가 언급되기 시작한 게. 지금보다 훨씬 시원했죠, 그때는 또. 그때 열대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는 어땠냐? 골목에 그냥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골목에서 잡니다. 골목에 평상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죠? 집 앞에 보면은. 전원주택이 아니고 다들 단독주택 사니까 대부분. 그 당시 아파트가 많이 없을 때 아니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다들 주택 사니까 주택 앞에 다들 나와가지고 평상에 잡니다. 그럼 이제 요즘 아이들은 얘기를 하죠. 도둑은요. 사람들 안 해치나요? 해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동네 사람들 다 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해치기에는. 네. 한 명을 해치면 모두를 다 해치고 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야만인 거죠. 네. 뭐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좀 많이 다릅니다. 세태가. 에어컨이 있다? 부유층이에요. 네. 화장실 이용하시고. 네. 나중에 졸려 죽겠지, 나중에. 나도 물 또 와야지.
좋겠다. 새 집 이사해가지고. 음. 쌤 그리고 8월 말에 여행 가서 학원 마치 빨리 하루 정도 빨리 언제? 8월 안에 언제 여행 가는데?
네네.